일단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냐, 사인의 역수가 뭐냐, 코사인의 역수가 뭐냐, 탄젠트의 역수가 뭐냐,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이런 것은 뭐 이론적인 기본적인 식이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1 플러스 탄젠트. 어디서 왔습니까? 얘가 여기서 왔죠? 중요한 식입니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데 얘를 코사인 제곱을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중요한 식이라 했습니다.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을 코사인 제곱 나누면 코사인 제곱을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이 나오면 요 식 연결해야 됩니다. 사인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 잘 안 외워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써서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우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컨트,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코시컨트. 자주 이용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야. 다음은 덧셈. 우리가 그 전에 각도 변하는 것은 모르진 않겠지? 각도 변하는 것은 기준이 파이이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2분의 5파이가 기준이면 사인은 코사인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는 역수 코탄젠트가 된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면 된다? 부호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부호는 뭘로 결정한다? 4분면으로 결정한다. 4분면. 4분면. 뭐야? 이쪽은 양수, 코사인, 음수, 코사인, 사인, 양수, 사인, 음수. 탄젠트는 기울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이쪽이 양수 1, 3, 탄젠트 2, 4는 음수. 기울기. 물론 사인, 코사인 나눠가지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부호를 생각해도 되겠죠. 되기는. 좀 기울기로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다음에 이용이 되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이 덧셈 정리다. 덧셈 정리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시겠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를 나눴다. 이거 얘로 나누다 보니까 이 식을 정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외워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탄젠트 지금 우리가 외울 때 선생님은 보통 너희들도 그렇게 외웠겠지만 옛날에 뭐 노래도 있고 그랬어요. 사인은 더하기 코사인은 더하기 빼기 이렇게 연결시키고 탄젠트는 여가 더하기면 여기가 더하기, 분자가 더하기, 분모는 마이너스. 여가 지금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하나는 여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선생님도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써요. 탄젠트 요거는 외워야 되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쓸 때 1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어요? 막 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순서대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여기 부호하고 여기 부호가 맞다 이거죠. 알겠어요?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사코, 코사, 코코사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외워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 보통 최근 문제들은 얘네들을 공식 유도하는 선생님 그림 나눠줬죠? 그 그림을 배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연습을 해야 돼. 본인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 승명 3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림 그려보고 해야 됩니다. 다 본인이 첫 번째 그림만 가지고 짝짝짝짝 나가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 첫 번째 그림은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 문제 나와. 알겠어요? 그 안에서 사인, 코사인 합성, 합성이 아니라 사인 합,
코사인 합, 탄젠트 합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그 증명할 시간이 좀 없으니까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증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나머지 공식들을 유도한다. 나머지 공식들을 유도한다. 예전보다는 공식이 많이 죽었으니까. 첫 번째는 이배각. 이배각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여기서 이배각. 이배각 증명하는 방법은 뭡니까? 베타 대신에 알파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는다 이거죠. 베타 대신에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 여기 있는 베타 대신에 알파,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 알겠어요? 그랬더니 사인 2 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코사인 2 알파는 얘를 갖고 집어넣은 거죠. 알파 집어넣었더니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보통 이 공식이 첫 번째이긴 한데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 두 개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이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을 바꾸든지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든지 그래서 공식을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보통 많이 외워가지고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요식 세 가지 있다는 거. 요식이 많이 쓰긴 한데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요게 이런 이 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 식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식에서 요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반각 공식이 나옵니다. 각을 절반을 쪼개는 거예요. 이배각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알파가 알파로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 알파각을 문제가 주어졌고 2알파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반각 공식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여기 혹시 까먹게 되면 요식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 반각 공식이 나옵니다. 반각은 뭐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에서 보면 1 넘기고 마이너스니까 요놈을 넘긴 것 같겠네요. 이 사인 제곱 넘기고 코사인 2알파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요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쓴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됐다고요. 이 식에서 요렇게 넘기는 것은 2알파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 각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로 나왔을 때 우리는 반각을 온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각을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온각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걸 통해서 코사인도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있어요. 공식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어디서 왔다? 반각 공식. 코사인 반각 공식에서 코사인 2배각에서 반각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뭐 문제집에 따라서는 좀 문제집 어려우면 3배각도 있는데 3배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식에다가 여가 2알파 여기다 알파에서 300은 나온 거야. 알겠어요? 뭐 외우기도 합니다.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그런 것도 다 외워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대로 쓰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외워놓으면 됩니다. 300억까지는 보통 다 외워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공식 집중해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말고도 뭐까지 있었냐면 합을 곱으로 바꾸는 거, 곱을 합으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집 따라는 있어. 지금 그게 잘 안 나오니까 다 빠졌습니다. 그거만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은
뭐 이배각되고 반각되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고 탄젠트에 대해서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 식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탄젠트는 기울기잖아.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고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입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뭘 말하고 있냐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얘가 x축과 평행한선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M1 얘가 M1 얘가 M2라고 놓으면 M1은 알파 탄젠트 알파 맞나요? M2는 탄젠트 베타 맞습니까?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 얘각 얘는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보통은 예각입니다. 예각 보통은 예각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예각만 나옵니다. 예각은 다 플러스 맞아는 거죠. 왜냐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각도 있죠. 둔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각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문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가 예각이니까 절대값 붙이면 되겠다.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러면 요 식 대신에 우리는 뭐 탄젠트가 지금 M1, M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M1, M2 M1 마이너스 M2 절대값 붙이는 요 식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덧셈을 이용해서 코사인 덧셈 코사인 뺄셈을 이용해서 우리는 합성이 나옵니다. 합성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합성이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합성 구하는 방법만 제시를 해볼게요. 지금 방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지금 차근차근 유형 구문까지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합성 구하는 방법은 자, 왜 이렇게 되는가는 선생님이 일단은 뭐 시간 되면 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거꾸로 가면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사인 공식이 어떻게 왔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이 식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식이라 이거야. 요 식이 지금 요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타 대신에 베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타 베타라고 생각하면 자, 사인 베타가 여기 있는 거고 코사인 베타가 여기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A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야? 코사인 알파가 들어갈 거고 B 자리에 사인 알파가 들어갈 건데 얘하고 얘는 특징이 제곱을 하면 1이 되네요. 얘를 제곱하면 1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지. 얘를 1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얘하고 얘를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눴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묶어지겠네요. 이렇게 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뒤에 있는 루트 a제곱분의 b제곱분의 b 이렇게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얘고 얘가 누구냐면 얘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이걸 맨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의 공식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무조건 얘를 이렇게 바꾸고 또는 이렇게 바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붙어있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외울 거다는 거야. 알았어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4분면에다가 A, B를 찍을 겁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우선순위고 순서. 여기에다 뭘 찍을 거라고? A, B를 찍을 거야. 이해했습니까? A, B를 찍고 원점에서 연결을 시키면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무조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작성을 할 건데 이 각이 알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고 이 그림 그려놓으면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알파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값이 A, B가 뭘 특수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 1,1이면 얘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2루트 3이면 2,1루트 3이면 여기가 60도니까 얘가 3분의 파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얘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건데 얘가 최대가 되는 것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가 되는 것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건데 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면 되는 거죠. 이 각도의 90도는 알파 값이 여기였으니까 세타가 이 값이 되면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알파로 나왔으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가 90도가 되면 최대값이니까 세타가 이 값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최소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얘가 마이너스 되는 것은 2분의 3파이니까 이 각이 되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되죠.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세타가 여기까지 오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세타가 얼마일 때 최대냐 얼마일 때 최소냐는 이 그림 보면서 90도하고 270도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세타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에 따라 다르겠죠. 세타가 안 주어졌어. 그러면 각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얘가 최대일 때 최대일 때 사인 세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값이 최대일 때 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거죠. 사인 세타는 어디 있냐면 세타가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거하고 된다고요. 그럼 요놈에 대한 사인 값 이것분의 이것이 됩니다. 이것분의 이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이거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알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더라 이거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어떤 문제를 봤더니 사인으로 안 가고 코사인으로 가던데요. 코사인은 우선권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우선입니다. 사인은 플러스 알파로 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베타가 우선권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베타가 어디냐면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 각이 베타예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베타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인으로 바꾸면 알파는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타는 우선권 얘가 마이너스가 우선이고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반대각이 지금 반대각이 베타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몇 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이 최대가 되는 것은 얼마냐? 0이죠 0. 0. 그러면 세타가 얼마가 될 때? 베타가 될 때지. 세타가 베타가 될 때가 0이죠. 세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얘가 최대가 될 때 아까 뭐라 했어? 세타가 얼마라고? 베타.
얘가 지금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니까 세타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 위에 결국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세타 값이. 세타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각도는. 그렇지? 그래서 최대가 된다는 것은 세타가 얼마일 때? 2각이 될 때. 맞나요? 됐어요? 그때 사인 값을 구하시오면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똑같이. 정말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틀은 연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학교 쪽에서는 이 문제가 위하고 과정이 왜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론 중에 이게 하나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미분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온 식. 특징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인 1차, 코사인 1차의 합차로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최대값, 최소값. 단 여기에 세타 각이 어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각이 다르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알았어요? 각이 다르면 각을 똑같게 만들 수 있으면 식을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식으로 취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는 1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안 나왔어, 여기는. 쉬운 문제가 나왔고. 앞쪽은 대부분 앞쪽은 연산 문제니까 너희들이 시간 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연산이야. 대부분 연산이고. 쌤 정리 지금은 처음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코탄젠트 배운 적이 없는데요. 탄젠트 역수니까 아마도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해서 이거 구해가지고 역수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죠? 그러죠? 이 식이 1 마이너스 쓰지 말아야겠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인데 부호가 얘를 따라간다. 그럼 여기는 부호가 맞네. 여기서 말한 탄젠트 알파는 얘의 두 분이니까 두 분이 두 개의 합은 2분의 3이고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분의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2가 된가요?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이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공식이 안 외워지면 이거 다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다 공식은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스텝 1, 스텝 2 풀면서 1차적으로는 공식.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끊는 이유가 그거야. 여기는 공식을 다 외워야 되니까 공식이 안 외워진 애들한테는 여기 문제가 꽤 어려울 겁니다. 무조건 공식을 다 외워야 돼. 여기서 지금 쓰는 공식들 첫 번째 뭐입니까? 합차 공식. 그러지? 사인 합차, 코사인 합차, 탄젠트 합차. 그 다음에 2배가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 반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입니다. 기본식이. 그런데 사인 2분의 알파가 나올 수도 있죠. 사인 제곱, 원래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우선적으로 나온다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요. 근데 그냥 사인 2분의 알파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루트 값이 된다 이 말인데 루트 값 중에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것은 2분의 알파 각을 확인을 해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가 될 겁니다. 물론 주로 플러스가 더 많이 나오기는 사실일 건데 각에 따라서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비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는 부호가 양수함수를 무조건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해되시죠?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가 안 나오고 너무 하던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해볼게요. 이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은 거부터 가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이고요.
A, B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가 직각이 되겠고요. 직각이 되니까 세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타, 얘가 세타고요. AP의 2배, AP의 2배, BP의 3배에 대한 생각이니까 AP는 얼마입니까? 2 코사인 세타, BP는 2 사인 세타. 집어넣어라 이거죠.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됩니까? AP는 4 코사인 세타, BP 쪽은 6 코사인 사인 6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는 K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라 했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4,6을 찍고 4,6을 찍고 사인을 가면 세타 플러스 알파가 요거고 코사인을 가면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코사인을 썼잖아요. 코사인 썼잖아. 그럼 요놈이 지금 알파다 이 말이 된 거야. 근데 질문은 지금 뭐야? 사인 알파를 구하라 했으니까 뭐야? 사인 알파 이것분의 이것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예? 그렇지? 2 뭡니까? 여기가 2, 3 여기가 루트 13 루트 13분의 2가 답이 되겠다 이 말이겠죠. K값 구하라는 것도 없고 K값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4의 제곱 6의 제곱 하면 되겠고요. 예? 4의 제곱 6의 제곱 하면 그니까 K값이고 알파값은 여기서 말하는 알파값은 요각이라고요. 됐습니까? 사인을 기준으로 하면 2가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면 2가 대신 사인은 여가 플러스 알파 코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성은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은 알겠죠? 그 이상 문제는 몰라요. 코사인 내신 문제는 합성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합성이 어쩌다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모의고사 쪽에서는 나오더라도 좀 쉬운 문제가 나올 거고 나오더라도 왜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이걸 이용해서 낸 문제 나오버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도는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문제를 낸 건데 합성을 문제를 풀어버리면 쉽게 풀리는 거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합성을 이용하면 너무 쉽게 풀리는데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너무 높아. 이런 문제는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알았어? 아니 이 문제를 합성을 풀면 너무 쉽게 나오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됐다.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하지만 합성은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자 이거 봅시다. 오늘은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숙제 내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y는 mx가 m이 지금 0부터 루트 3까지 각도가 이제 60도가 작다 이 말이겠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1 y는 ms가 직선 y는 루트 3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2 3 사인 세타1 4 사인 세타2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해달라 이거죠. 그럼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많이 시험 문제도 내신으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준값이 지금 하나 루트 3 60도 기준이고 우리는 mx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 이 말이겠죠. 맞죠? 여기가 지금 y는 지금 루트 3x고 우리가 원하는 얘가 y는 mx고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을 이놈이 세타1 y는 루트 3x가 이루는 각이 여기가 세타2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각은 얼마야? 이 각은 3분의 파이 60도에서 세타 얼마 뺐습니까? 2를 뺐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세타1과 세타2의 각의 특징이 나왔네요.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3분의 파이 이런 특징이네요. 그랬을 때 3 사인 세타1과 4 사인 세타2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 각과 이 각이 다른 각이니까 일단 계산은 못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3분의 파이니까 세타1, 세타2를 하나를 똑같은 문자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겠죠. 그지? 그러면 세타2를 바꿉시다. 세타2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 여기까지는 해되죠. 그러면 사인 합차공식 맞나요? 덧셈 뺄셈 뺄셈이니까 얘를 풀어라 하는 말이 되겠고
여기다가 3 사인 세타 1 더하기 4배 사인 4코 코사죠. 4코 사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기가 부호가 사인의 부호는 따라간다. 마이너스. 맞죠? 는 사인은 여기는 2분의 루트 3 맞죠? 여기는 코사인은 2분의 1 얘하고 지금 얘가 계산이 되겠네요. 4 해서 얘가 2가 되니까 사인 세타 1 플러스 2 루트 3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요놈의 값의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의 값. m이 누굽니까? m. 여기서 말하는 m은 누구야? m은 탄젠트 세타 1이겠죠.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겠죠. 이 값은 우리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됐습니까?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얼마냐? 2루트 3 맞습니까? 2루트 3에 1루트 3은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12입니까? 12고 얘가 1이니까 루트 13 사인 세타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전에 이 그림을 그리고 가라 이 말이야. 그 전에 그리고 이걸 써라 이거지. 물론 써놓고 그려도 됩니다. 써놓고 그려도 돼. 왜? 이 그림은 이 식은 무조건 얘 식 표현은 똑같다는 무조건. 단지 그림을 그려야 알파 값이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어떻게 써? 1,2분의 루트 3을 찍어. 1,2 루트 3은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이 1,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각이 얼마나? 알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얘가 최대가 될 때 탄젠트 세타 1을 원하고 있어. 얘가 최대가 되는 것은 이거 몇 도? 90도니까 세타 1은 어디에 있다? 세타 1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타 1의 우승값을 원하고 있어. 탄젠트 값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세타 1의 탄젠트 값은 이것분의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루트 3분의 1이 원하는 답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합성은 딱 요 정도 내용입니다. 합성은 최대값, 최소값, 최대가 될 때의 조건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요 그림의 활용처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선생님들 아주 좋아하는 문제일 거야. 알겠나요? 나오면 그렇게 시험처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꼭 기억을 해라고 현준아. 네. 다음에 시험에 당연히 문제 내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이 분명 있어야겠네? 네. 없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오, 잘 알고 있구만. 그래서 숙제는 덧셈 활용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는 451번까지. 그 다음에 스텝 5는 덧셈 활용까지. 덧셈 활용까지니까 338번까지.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했던 지수함수 질문 받고, 알겠죠?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하고 미분 질문 받고, 오늘 공부했던 삼각함수의 극한, 미분 조금 설명 안 했습니다. 미분은 공식 조금 너무 쉬우니까, 설명을 안 했고, 알았어요? 외우면 되겠죠? 아시겠죠? 뭐 그렇게 없어.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 미분하고 마이너스 사인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미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네. 꾸준히 합시다. 다음 시간 노트 검사한다 했어. 노트 2권씩 챙겨.